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는요. 바로 서초 삼풍 아파트 재건축입니다. 네. 저희가 그 삼풍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 줄여서 삼재준이라고 하죠. 거기서 나온 소식지를 좀 입수해서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 뭘 좀 봐야 할지 핵심만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소식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현재 삼풍 아파트 재건축이 딱 어디쯤 와 있는지, 그리고 주요 쟁점들이 뭔지, 또 이제 삼재준이라는 곳의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소유주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뭐 진행 속도라든지 아니면 사업 방식, 통합 문제 이런 정보들이 담겨 있어서 오늘 이걸로 현재 상황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타임라인부터 볼까요? 이 자료 보니까 2021년에 삼재준이 만들어졌고, 네, 결성이 됐죠? 그리고 2023년에는 그 어렵다는 정밀 안전 진단 이걸 통과했네요. 네, 이게 첫 관문이죠. 그리고 올해 2025년이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신통기획이라고 부르는 거 이걸 신청해서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눈에 띄는 게 삼재준 단독으로 동의율 30%를 모아서 신청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인데요. 목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이라고 하고요. 네. 그럼 여기까지 보면 뭐 착착 진행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단계에서 그럼 제일 중요한 다음 스텝은 뭘까요? 바로 정비계획 입안입니다. 이게 사실상 재건축 사업이 이제 본궤도에 오른다. 이걸 알리는 신호탄 같은 거거든요. 정비계획 위반이요? 네. 법적으로 2단계로 넘어가려면요. 전체 소유주 동의율이 50%가 필요합니다. 50%요? 아까 30%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보면 지름부터 한 20%포인트, 소유주 수로 따지면 약 400분 정도의 동의서가 더 필요하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400장이요? 와, 적지 않네요. 네. 이 정비계획 입안이 승인이 나야 비로소 이제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이 되고 법적인 효력을 갖는 재건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 50% 동의율 채우는 게 가장 급하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소식지에서도 그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동의율 확보가 현재 삼재준의 가장 중요한 과제고 또 사업 속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50% 정말 중요한 숫자네요. 근데 재건축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신탁이냐, 조합이냐 이거 가지고 말이 많은데 이 소식지에서도 우리는 신탁만 미는 거 아니다. 이런 뉘앙스로 삼재준 이꼴 신탁 방식 추진이라는 오해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 중 하나예요. 삼재준 측에서는 자기들이 뭐 특정 방식, 꼭 신탁 방식을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최종 사업 방식은 나중에 정비구역 지정된 이후에 전체 소유주분들 투표로 결정할 문제지 뭐 삼재준이나 혹은 뭐 다른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런 오해가 그럼 퍼졌을까요? 뭐 자료에 혹시 그런 얘기도 있나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없는데요. 아마 뭐 초기 논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체들, 여기 언급된 뭐 통준이나 범삼풍 이런 곳들과의 어떤 경쟁 구도 속에서 그런 인식이 좀 퍼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재준 입장은 지금 방식 싸움 할 때가 아니다. 일단 다음 단계 가야 하니까 동의서부터 모으자. 뭐 이런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이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일리가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약간 논쟁을 피하려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자료에 나타난 논리는 아주 명확해요. 선, 동의율 확보, 후 방식 결정.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절차적인 정당성도 확보하고 속도도 내려면 이게 현실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하긴 뭐 방식 가지고 싸우다 보면 시간만 가니까요. 그렇죠. 거기서 발목 잡혀서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는 일단 법적 요건을 빨리 충족시켜서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는 게 급선무다. 이런 판단인 거죠. 이 자료의 시각에서 보면 지금 단계에서 방식 논쟁은 오히려 소모적인 갈등으로 번져서 사업 전체를 늦출 수 있는 어떤 리스크로 보는 겁니다. 리스크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절차적 단계를 명분으로 삼아서 사업 추진의 주도권을 좀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생각도 깔려 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주도권 확보. 그러고 보니 삼재준 말고도 다른 단체들이 또 있다고 했죠?
통준위가 한 120명, 범산풍이 한 150명 정도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재주는 자기들이 한 1,300명 정도 회원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이 다른 단체들과 통합하려고 조율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또 되게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어떤 거죠? 인상 깊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 조합 패스트트랙 공공지원 카드는 상당히 좀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 자료 설명에 따르면요. 서울시에서 삼풍아파트처럼 여러 추진 주체가 막 난립해서 혼란스러운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럴 때는 소규주 과반수 동의를 얻어온 단체를 공식 추진위원회로 인정해주고 신통기획 절차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방침을 갖고 있다고 해요. 시에서 그런 기준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삼재준이 이걸 추진한다는 건 첫 번째로는 우리 신탁만 고집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메시지를 다른 단체나 소유주들한테 보내는 거고. 그렇죠. 오해를 불식시키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두 번째로는 다수 동의를 빨리 확보해서 사업 주도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울시의 행정적인 지원까지 받아서 사업 속도를 확 높이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리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다각적인 포석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복잡한 재건축 현장에서 이 행정기관, 즉 서울시가 어떤 식으로 개입해서 좀 질서를 잡고 사업을 빨리 가게 하려는지 그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통합과 주도권 확보.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통합하려면 또 구체적인 쟁점들이 있을 텐데요. 소식지에서는 기부채나 비율 문제를 또 언급하네요. 네, 그 문제도 중요하죠. 삼재주는 약 11%, 근데 경쟁단체라는 범산풍은 8.5%를 제시하고 있다고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몇 퍼센트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단순한 퍼센트 차이가 아닙니다. 기부채납 비율은 재건축 사업성과 정말 직결되는 아주 민감한 문제거든요. 기부채납이 정확히 뭐죠? 딱 내놓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재건축하면서 얻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원이나 도로나 뭐 이런 공공시설 부지로 내놓는 걸 말하는데요. 이 비율에 따라서 소유주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액수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단지의 최종적인 모습 같은 게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담금이랑 단지 모습까지요? 그렇죠. 삼재준 측 주장은 이런 거예요. 기부채납 비율을 범산풍 안처럼 8.5%로 낮추면 용적률 인센티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어진 땅 면적에 비해서 건물을 얼마나 더 넓게 높게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그 혜택 말이죠. 네네. 그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소형 임대주택 비율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기부채납을 덜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단지 전체의 어떤 고급 이미지나 가치를 좀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하는 거고요. 반면에 자기들이 제시하는 11% 안은 뭐 적정한 수준의 공공기여도 하면서 단지 가치도 유지할 수 있는 좀 합리적인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와, 이게 단순히 숫자 높낮이 문제가 아니었네요. 단지의 미래 가치, 또 수익성, 공공성, 이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로 잡을 거냐 이런 문제군요. 정확합니다. 그러고 보니 범산풍 측이 주장한다는 뭐 도로 지하화나 덮개공원 이런 계획에 대해서도 삼재준 측은 좀 현실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거 기부채나 비율 논쟁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주 개인의 이익, 그리고 단지 전체의 장기적인 가치, 또 지역사회에 대한 공공기여, 이 세 가지 가치가 딱 충돌하는 지점이죠. 그렇죠. 게다가 각 단체가 제시하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문제까지 더해지면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도로를 지하로 넣는다거나 덮개공원을 만든다는 건 되게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하려면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돈이 엄청나게 더 들 수 있거든요. 비용 문제가 또 있군요. 네, 삼재준 자료는 자기들의 11% 안이 그런 현실적인 측면까지 다 고려한 최적의 방안이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문제는 뭐 어느 한쪽 주장이 무조건 옳다, 그러다라기보다는 소유주분들이 어떤 가치에 더 무게를 둘 것이냐, 그리고 어떤 계획이 더 현실적이라고 판단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통기획 자문 내용 중에 리스크 평가는 어떤가요? 자료에는 리스크 없음 이렇게 돼 있다는데 정말 아무 위험 요소가 없는 걸까요?
좀 이상한데요? 하하, 리스크 없음이라는 평가가 좀 단정적으로 들릴 수는 있죠. 근데 그 세부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요. 몇 가지 변경 가능성은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바로 옆 단지인 아크로비스타 아파트와의 그 통경축이라고 하죠. 조망이나 바람길 확보를 위한 시야 확보 공간. 네, 통경축. 그 확보 계획이 좀 바뀌면서 일부 동이 판상형,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넓고 평평한 성냥갑 아파트 모양에서 타워형, 좀 높고 슬림한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아, 동 모양이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단지 안에 만드는 공공보행로 모양이 원래는 동서남북 십자 모양이었는데 이게 그냥 동서 방향으로만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아파트 모양이나 단지 안 길 모양이 바뀌는 건데 이걸 리스크 없음이라고 해도 괜찮은 건가요? 소유주 입장에서는 좀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개별 동의 배치나 형태가 바뀌는 건 특정 위치의 소유주분들께는 분명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3제준 자료의 논조는 이런 변경들이 전체 사업의 근간을 막 흔들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에 기반한 걸로 보여요. 아, 사업 전체로 보면 큰 문제는 아니다. 네, 즉 용적률 혜택 같은 사업의 핵심 이익은 유지하면서 충분히 다른 대안을 찾거나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의 변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 공공보행로 형태가 바뀌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보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재건축 과정에서 사실 설계 변경은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중요한 건 그 변경이 사업 전체의 수익성이나 진행 속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느냐 마느냐인데 이 자료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삼자준 측의 평가니까 실제 소유주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쟁점들을 쭉 짚어봤는데요. 결국 이 소식지가 가장 강하게 정말 반복해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건 뭐냐? 네, 맞습니다.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바로 추가 동의서 20%, 약 400장을 더 모아서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하는 것. 그거군요. 네. 이것만이 삼풍아파트 재건축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어야만 그 이후에 비로소 신탁이냐 조합이냐를 결정하는 소유주 투표도 가능하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모든 논의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뭐 이런 구호가 들리는 것 같네요. 하하, 네, 딱 그런 느낌이죠. 빠른 진행의 이점으로는 삼풍아파트에 상가가 없다는 점을 또 꼽고 있네요. 보통 재건축할 때 상가 소유주들하고 이해관계 조정하는 게 엄청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던데. 아, 맞습니다. 그거 정말 큰 난관이거든요. 그 과정이 아예 없다는 건 확실히 속도면에서는 유리한 조건이겠네요. 그렇죠. 상가 권리관계 조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갈등의 소지도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다는 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상당한 이점입니다. 이 점을 부각하면서 우리는 다른 단지보다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서 동의서를 내달라. 이런 논리를 더 강화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자료 맨 마지막에는 아직 동의서 제출 안 하신 소유주분들께 빠른 제출을 통해서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 힘을 좀 보태달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삼재준 위원장님 연락처 010-6512-6351까지 딱 명시하면서요. 네, 아주 적극적이죠. 자, 오늘 저희는 삼재준 측 소식지를 통해서 서초 삼풍아파트 재건축의 현재 상황과 핵심 쟁점들 이걸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최대 관건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동의율 50% 달성. 네, 50%. 이를 위해서 약 400장 정도의 추가 동의서 확보가 시급하다는 점. 그리고 신탁이냐 조합이냐 이 방식 결정은 그 이후의 과제라는 점. 그렇죠. 순서가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통합 문제나 기부 체납 비율처럼 풀어야 할 숙제들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자료는 아무래도 특정 추진 주체, 즉 삼재준의 입장에서 작성된 만큼 그 시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좀 감안하고 봐야 합니다. 맞아요. 하지만 재건축이라는 이 복잡한 퍼즐의 현재 조각들이 지금 어떻게 맞춰져 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분명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속도와 통합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비계획 입안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갔을 때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수많은 소유주분들이 현실적으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중요한 고려사항은 없을까요?
혹은 예상치 못한 어떤 기회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음 단계에서의 또 다른 변수나 기회라. 네, 특히 단순히 동의일 숫자만 채우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합의를 이루고 이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 앞으로 소통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더 중요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삼풍 아파트 재건축 문제 아주 심층적으로 살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의 핵심을 짚어드리는 유익한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